오케이, 오케이. 자, 볼까요?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확인만 한번 할게요. 자, 16번 다음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옳은 것을 자, 보시면 5월 25일 사실상 부산 지역과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때 이래로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국민의 손에서 대통령 선출권을 빼앗아오는 헌법 개정을 요구했으며 법적인 제약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국회를 해산하겠다고 협박했다. 자, 일단 첫 번째 줄에 부산이 수도란 얘기예요. 수도가 부산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승만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건 지금 언제란 얘기죠? 6.25 전쟁 중이란 얘기죠. 그래서 일단 부산이 수도라는 거, 그리고 이승만 정부라는 거, 임시 수도 부산. 그러면 지금 현재 6.25 전쟁 중이라는 거니까 1950년에서 1953년 사이 어디쯤이란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이 포인트예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국회의 손에서 대통령 선출권을 빼앗아오는 헌법이 됐어요. 그러면 원래 대통령을 지금 누가 뽑고 있었다고? 국회가 뽑았다고. 첫 번째 대통령을. 그런데 두 번째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는데 국회의원 등의 대다수가 이승만 반대파가 당선이 된 거예요. 2대 총선에서 1950년 6월에서 이제 2대 총선에서 이승만의 반대파가 당선이 되면서 결국에는 국회의원이 이승만을 뽑아줄까 말까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확실하게 국민들이 뽑는 걸로 바꾸자. 그래서 국회의 손에서 대통령 선출권을 가져온다는 건 바로 직선제 개헌이라는 거고, 그러면 발췌 개헌을 얘기하는 거죠. 발췌 개헌은 1차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자, 요 두 가지가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면, 네, 대통령 직선제랑 양원제가 동시에 들어가면, 아, 이게 발췌 개헌이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럼 1번, 당시의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했다. 자,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했다. 4.4.5.입 개헌. 4.4.5.입은 2차 개헌이고, 1954년. 두 번째,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했다. 3선 연임을 허용했으니까 3선 개헌. 3선 개헌은 6차. 1969년이에요. 즉,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이 두 번 했어. 1963년에 한 번, 5대 대통령, 그 다음에 4대 대통령, 그리고 1967년에 5대 대통령 한 번 했죠. 아니고 이제 6대 대통령이네. 5대, 6대. 이렇게 되겠네요. 5대 대통령, 6대 대통령. 그리고 나서 3선 개헌을 통과를 시키고 나서 1971년에 7대 대통령 선거에 다시 한번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 번 대통령이 됐어. 요 이제 세 번째 나간 게 바로 3선 개헌이고, 하지만 더 오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정세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겠다, 더 오래 해야겠다. 그래서 헌법을 바꾸죠. 그게 유신, 그치? 유신이지. 그래서 유신에서 헌법 바꾸고 또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72년에. 그리고 유신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었어요? 6년이었어. 그러니까 또 언제 대통령이 당선돼야 돼? 78년에 한 번 더 대통령이 당선된 거야. 6년이니까. 그런데 79년에 사망을 한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총 몇 번 한 거예요? 5대부터 시작해서 쭉 했고, 사실은 1961년에 군정을 실시하게 됐으니까 실제로 정권을 차지했던 건 61년 5.16에서부터 79년까지죠. 유신이 붕괴된 게 79년이니까 이렇게까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한 17년 정도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임기만 보면은,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권을 차지했던 거죠. 자, 그러면 3선 개헌이고, 자, 3번.
대통령 직선제,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제, 양원제 등을 규정했다. 국회의원 불신임제는 우리가 모르더라도 직선제와 양원제가 동시에 들어가면 발췌개헌이지. 그래서 정답은 3번.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 7년 단임제를 규정했다. 자, 대통령을 누가 뽑아요? 국민이 뽑아? 통일지주 국민회에서 뽑아? 아니고 선거인단이 뽑는 거예요. 선거인단을 장충체육관, 체육관에 딱 모아놓고 여기에서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별명이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불렀던 전두환 대통령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두환이 이제 어떻게 알았어? 대통령이 몇 년짜리? 7년짜리 대통령 우리 한 명밖에 없어요? 전두환밖에 없어? 그래서 7년이니까 이게 유신 붕괴되고 나서 헌법이 바뀐 거지. 그러면 이거는 몇 차 개헌이에요? 8차. 1980년에 8차 개헌이구나. 4번은 8차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정답은 3번. 여기 체크는 안 했지만 3번. 여기다가 체크하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자, 17번.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경기도 양평 출생. 그래서 이 사람의 기념관은 지금 현재 경기도 양평에 있어요. 무슨 역이더라. 무슨 지하철역 근처에 있거든요. 전철역 근처에. 자, 두 번째. 국민대표회의 주비위원회를 조직했다. 이거는 국민대표회의는 아니죠. 1년 전이죠. 주비위원회라는 건 말 그대로 국민대표 하기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실제로 국민대표회의가 열렸고 자, 그 다음에 1934년 조선중앙일보사 사장에 취임했다. 이 사람이 조선중앙일보사 사장에 취임해서 했던 일이 일장기 말소 사건이에요. 일장기 말소 사건은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서 있었고 결과 조선중앙일보는 패간, 동아일보는 정간을 먹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조선중앙일보 사장이었구나. 보통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수식어 중에 이게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우현동과 조선건국동맹 조직.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조선건국동맹. 자, 여기서 조선중앙일보 사장이라고 했고 조선중앙일보에서 일장기 말소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폐간됐죠. 자, 그 다음에 조선건국동맹. 자, 조선건국동맹은 1944년에 만들어진 단체고 국내의 비밀결사, 아직 일제시대니까 비밀결사로 몰래 만든 비밀결사고 이 단체의 성격은 좌익, 우익 섞여 있어요. 좌우익. 그래서 좌우연합이라고 쓸게요. 좌우연합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자, 그리고 누가 만들었지? 여운형이 만들었지. 여운형. 그래서 요 조선 동아일보 사장도 여운형. 그 다음에 여기도 여운형이죠. 자, 그 다음에 해화동에서 피격. 네, 1947년 7월에 해화동에서 피격을 당했는데 굉장히 계획적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사람이 지나가는 차 앞에다가 큰 차를 대기를 시켜, 트럭 같은 거를 미리 대기를 시켜서 길을 좀 막은 후에 그러면서 이제 저격을 하게 돼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저격이 이루어졌고 이때는 이런 암살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암살을 아마 누가 했을 것 같냐? 대강 알고는 있지만 말할 수는 없지. 대강 누군지는 알아. 왜 김구 암살도 대강 누군지는 알지만 우리가 또 딱히 누구라고. 물론 이제 암살한 인물은 있지.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있지만 이제 배후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배후는 우리가 김구 암살도 누군지는 알 것 같은데 차마 또 대놓고 말할 수는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운형 암살도 알 것 같아. 근데 대놓고 말할 수는 없어. 약간 요런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은 대한체육회의 전신인 이런 체육단체의 그런 회장을 맡기도 했어서 예전에 뭐 체육책 교과서 같은데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의 이런 모션, 포즈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체육인이야 말하자면. 뭐 야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체육인에 해당되는 그런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탄압을 하면서 일본이 일본으로 여행을 시켜줬어요. 예전에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이 사람을 이제 일본으로 보내서 일본이 이렇게 발전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일본으로 여행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일본 시차를 보낸 거야, 여운형을. 근데 이 여운형이 일본에 가서 연설을 기가 막히게 해서 오히려 팬이 생긴 거예요. 일본에 팬이 생길 정도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여운형도 참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죠. 이 사람이 살아있었으면 또는 뭐 김구가 살아있었으면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뭐 역사라는 건 가정을 할 수가 없기. 이미 역사가 스포잖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이방원 드라마를 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왜 어르신 중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아버지 뭐 이런 분들은 꼭 그 역사 드라마 중에 그런 걸 본다? 이방원 막 이런 거, 정도전 막 이런 걸 본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방원 드라마 이렇게 같이 보면서 내용을 다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이방원이 반란 일으키잖아.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방석, 이방번 다 죽잖아. 근데 그걸 왜 보지? 다 알고 있는 걸?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저희 남편도 그렇게 열심히 그 드라마를 본다, 이방원은? 저희 아버지도 그 드라마를 그렇게 열심히 봐. 아니, 다 알고 있는 걸 왜 봐? 너무 뻔한 얘기를. 근데 그렇게 열심히 보더라고. 그래서, 그래. 자, 어쨌든 여운형이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제시문 가볼게요. 1번. 조선인민당을 조직하고 김규식과 함께 남북협상을 주도했다. 자, 조선인민당 결성은 맞아요. 조선인민당은 맞는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조선건국동맹이 해방 직후에 개편되죠. 그게 바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죠.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1945년 8월 해방이 되자마자. 자, 그리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미군정이 실시되기 직전에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1945년 9월 6일에 인민공화국으로 바뀌게 되고, 자, 이 여운형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나 인민공화국에 모두 활동을 하지만 미군정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해체가 돼버린 다음에 조선인민당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민당도 여운형. 자, 건국동맹, 건국준비위원회, 인민공화국, 인민당 다 여운형. 여운형이고,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있죠. 여운형 나오는 거.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위원회도 여운형. 좌우합작위원회는 46년 7월에 그리고 10월에 7원칙 발표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운형과 관련된 단체들. 자, 그런데 1번 조선인민당을 조직하고까지 맞아요. 그런데 남북협상을 주도했던 건 누구? 김구 김규식이잖아. 1번에 김구 김규식. 자, 남북협상을 주도했던 건 김구 김규식. 그래서 1번은 김구에 관한 설명이고요. 남북협상이 48년 4월인데 여운형은 47년 7월에 사망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아닌 거죠. 정답은 1번. 2번 나머지 볼게요. 안재홍, 정백 등과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맞아요. 안재홍, 여운형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주도했고, 자, 국민대표회의에 참가해서 임시정부의 개조를 주장했다. 개조를 주장했으니까 뭐겠어? 개조파. 그쵸, 개조파죠. 자, 그 다음에 조선인민공화국의 부주석을 역임했다. 여기 있죠? 조선인민공화국, 여기 부주석이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18번 볼게요. 다음 고려 통치조직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기억. 고려 후기 도당에서 첨의부와 밀직사의 관리가 모여 국정을 논의했다. 도당이라고 하는 게 도평의사사. 도평의사사가 도당이고, 그러면 도병마사잖아요. 원래는. 자, 원래는 도병마사죠. 그러면 도병마사에서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관리가 모여서 회의하죠.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자, 그러면 중서문화성이 원간섭계 뭐로 바뀌죠? 중서문화성과 삼사를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합쳐서 첨의부. 그 다음에 중추원의 원래는 추밀이잖아요. 그런데 중추원이 뭘로 바뀌죠? 밀직사. 그래서 첨의부와 밀직사의 고관들이 모여서 회의했다? 맞는 설명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결국엔 여기서 이렇게 바뀐 거니까. 맞네. 1번 맞네. 기억 맞네. 기억 맞아요. 니은. 3사는 당의 제도를 모방했으며 단순 회계와 곡식의 출납을 담당하는 화폐와 곡식의 출납을 담당하는 회계를 맡았다. 자, 3사는 회계기관. 그런데 3사는 여기에서 당의 제도를 모방했다라고 했죠? 아니고 송의 제도를 모방하게 돼요.
그래서 틀린 설명. 자, 그 다음에 디귿 5도에는 상설 행정기관을 두지 않고 안찰사가 도내 지역을 순찰하였다. 자, 5도에는 안찰사를 파견하는데 안찰사는 임시 순찰직이죠. 자, 말하자면 짐 싸서 내려가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바퀴 삥 돌고 오면 끝난다. 그래서 맞는 설명. 리을. 고려 초기의 관청으로는 광평성, 내봉성, 내의성 등이 있었다. 자,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결국 어디서 왔냐? 후고구려에서 왔죠. 후고구려 태봉에서 결국 고려가 온 거니까 후고구려와 신라와 중국의 제도들을 모두 다 섞어서 고려의 제도를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후고구려에 있었던 기구들로 고려 초까지 이어지는 게 여기 나오는 광평성, 내봉성, 내의성. 자, 원래 후고구려 건데 고려 초까지 있었다. 광평성, 내봉성, 내의성. 그래서 맞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역, 디귿, 리을 맞죠? 네, 정답은 4번.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더 할게요. 송, 모방, 당, 모방, 고려의 조직 중에서. 그 다음에 독자적, 고려 독자적. 자, 송을 모방한 관청은 중추원 3사. 중추원 3사. 당을 모방한 관청은 삼성육부.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표현할게요. 이성육부. 자, 그 다음에 독자적. 고려 독자적인 건 도병마사 식목도감. 도병마사 식목도감. 자, 그래서 송모방 중추원 3사. 당모방 이성육부. 고려 독자적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 자, 다음 전투에 참여한 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전자령 전투, 대전자령의 공격은 2천만 대한인민을 위하여 원수를 갚는 것이다. 총알 한 개 한 개가 우리 조상 수천 수만의 영혼이 보호하여주는 피해 사자이니 제군은 당군의 아들로 굳세게 용감히 모든 것을 희생하고 만대 자손을 위하여 최후까지 싸우라. 자,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대전자령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우리는 알 수 있지. 대전자령 전투는 한국 독립군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 사이에 연합에 의해서 쌍성보 대전자령 동경성 사도하자 순서대로 해야지 헷갈리니까.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동경성, 경박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자, 이 쌍사대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호로 쌍사대동. 자, 그러면 이게 언제냐? 이거 한중연합작전이라고 하고 1930년대 초반이죠. 32년, 33년 사이에 있었던 전투들. 어디에서? 북만주에서. 네, 한국 독립군이니까 북만주에서. 남만주가 조선혁명군이니까 북만주에서. 자, 그러면 1번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자 대일대독 선전포고를 했다. 한국광복군. 자,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이다. 조선의용대. 자, 32년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워 군사력을 강화했다. 자, 폭탄 던지는 의열 활동만 하다가 이렇게 폭탄만 던져서는 독립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무장투쟁으로 노선을 바꿨어요. 누가? 의열단이. 그리고 의열단이 1932년에 세운 학교가 조선혁명 간부학교. 자, 그 다음에 4번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 호로군과 한일전을 수행했다. 네, 정답은 4번. 자, 20번 볼게요. 다음에 영향을 받아 제기된 주장은 이간, 김창협, 어유봉, 이재, 박필주, 김원행 등이 인성물성 일체론 주장했다. 자, 인성물성 일체론, 인물성 동론. 인물성 동론을 얘기하는 거고 인물성 동론은 누가 주장했냐면
서울 노론에 해당하는 낙론들이 주장인 거죠. 낙론이. 자, 그러면 요 인물성 동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냐? 북학파로 계승, 개화사상으로 연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반대로 여기다 써볼게요. 인물성 이론은 호론이고, 호론은 충청 노론이고, 자, 인물성 이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위정 척사 사상과 북벌론으로 연결되죠.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이렇게 연결된다. 자, 그러면 1번. 이들은 성리학 질서의 강화를 주장하며 북벌을 지지했다. 북벌은 호론. 자, 이들은 북학에 영향을 주었으며 개항 전후 개화 사상으로 이어졌다. 낙론.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이들의 주장은 충청도 지방의 노론이다. 아니고 서울 노론, 서울 경기 노론. 자, 이들의 주장은 개항 이후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지지했다.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지지했으면 위정척사 사상이고 호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되고, 자, 나온 김에 우리는 인물성 동론을 주장한 사람은 거기 나오는 이간 김창엽,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나온 김에 그냥 체크한 거지. 이간 김창엽. 그 다음에 인물성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권상아, 한원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호론 낙론만 알면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6회로 넘어가 볼까요? 한 시간 안에 한번 끝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밑줄치 이 나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 나라에서는 서로 죽이면 그때 죽인다. 서로 죽이면 그때 죽인다. 여기서는 살인자는 사형. 생명을 존중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로 상하게 하면 곡식으로서 배상한다. 상해를 입히게 되면 곡식으로 배상. 자, 그리고 도둑질한 자는 남자는 간호, 여자는 비로 삼는다. 절도에 해당하면은 노비. 간호에서 노자가 남자 노비 노자. 그리고 비자가 여자 노비 비자예요. 그냥 노비야 노비. 그냥 노비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거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돈 50만 전을 내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지배층의 일부는 이제 화폐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50만 전을 배상해라. 이런 표현이 있고,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고조선의 8조법. 자, 그리고 거기 맨 밑에 출처를 보면 어디에 적혀 있다, 8조법은? 한서지리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아, 한서지리지라고 했으니까, 자, 철기시대 여러 나라 초기 국가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 있죠? 그거는 삼국지 위지 동의전. 그리고 한서지리지라고 출처가 나와 있으니까 아, 8조법이구나. 이렇게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딴 거 안 보더라도 한서지리지? 그러면 8조법이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일단 어느 나라를 찾아라? 고조선을 찾아라. 이 나라는 고조선. 아,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지금 제가 3개만 썼지만 기타 또는 부록으로 따라오는 게 맨 마지막에 여자들은 정신하여 음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부장적 사회를 알 수 있는 조항이 하나 더 들어가죠. 뭐 패스,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패스. 자, 1번 산해경 관자 등에 기록되었다. 이 나라는 산해경 관자에 기록돼 있나요? 기록.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봅시다. 단군의 설화가 기록된 게 있고, 그 다음에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있고, 고조선에 대한 기록은 한국의 기록이 있고 중국의 기록이 있어요. 자, 고조선에 관해서 통틀어서 기록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단군설화가 최초로 기록되어 있는 건 삼국유사, 제왕운기, 세종실록 지리지, 그 다음에 응제시주, 동국여지 승남.
제가 혹시 안 보이더라도 그냥 이렇게 말로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삼국유사 중요하지. 최초니까.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기록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의 첫 번째 나라가 고조선이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 시조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한국 측의 기록은 동국통감에. 동국통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안정복에. 동사강목. 거기도 나와요. 안정복에, 동사강목에도 나오지. 그 다음에 한치훈의 해동역사에도 나오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고조선이란 나라가 우리나라 최초 나라인 거 알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측의 기록에 금방 나왔던 관자, 산해경, 뭐 위량, 뭐 이런 책들에 나오죠.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알아둬야 되는 건 관자. 고조선에 대한 모든 기록 중에서 최초의 기록이 관자예요. BC 7세기경이니까 관자가 모든 고조선의 기록 중에서 최초고, 이 관자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저기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저기 중국 제나라랑 교역을 했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산해경에서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저기 어디 위치에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자가 최초, 그 다음에 단군설화, 삼국유사가 최초.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조선에 대한 기록은 이 정도 알아두시면 퍼펙트.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맞는 설명이죠? 두 번째, 군장과 제사장의 역할이 분리된 재정 분리였다. 자, 고조선은 재정 일치사회인 거 알죠? 재정 일치사회라는 건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단군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 왕검이라고 하는 건 군장의 표현이어서 요 두 가지가 들어갔어? 재정 일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겠죠. 재정 분리사회 대표적인 나라는 그럼 어디예요? 그렇죠. 삼한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요령지방, 여기 그 제시문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좀 오타가 있죠.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는 요령지방에서 성장했다? 그럼 됐어. 자, 요령지방에서 처음 성장했고 나중에 중심지가 어디로 옮겨가죠? 대동강유역 또는 한반도 북부라고 하면 되고요. 4번. 비파형 동검 미송이식 토기를 통해서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다. 자, 우리가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건 거, 미, 탁, 비. 아시죠, 여러분? 거, 미, 탁, 비. 거, 침, 무늬, 거울. 미송이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 그래서 거, 미, 탁, 비.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아니고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2번 봅시다. 미추진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중시하면서 북진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그리고 북진정책의 걸림돌이자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시했다. 그 결과 영토를 넓힐 수가 있었지. 자, 그러면 그는 누구냐? 태조. 왕건, 고려의 태조 왕건이고요. 자, 고려의 태조 왕건은 민생안정책으로 흑창, 빈민구제의 흑창, 그리고 취민유도라고 해서 수확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는 제도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북진정책을 실시하면서 자, 서경을 중시, 그 다음에 분사제도를 실시했고, 그리고 거란을 적대시했고, 그러다 보니까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데, 요 영토 확장이 청천강에서 영흥까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호족을 통합하는 정책을 실시해서 호족 통합은 회유책과 견제책이 있어요. 자, 회유책으로는 결혼정책, 그리고 사성정책, 성씨를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결혼정책, 사성정책, 뭐 역분전 지급, 이런 것 등이 있고, 견제책으로는 기인제도, 사심관제도, 이런 제도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으로는 후대 왕들에게 남긴 후뇨10조, 그리고 정계와 계백료서를
신하들한테 남겼으나 남아있지 않고 훈요 10조는 남아있기 때문에 시험에는 훈요 10조가 많이 나오는 편이죠. 자, 이런 것들이 태조 왕건의 정책이에요. 제시문 볼게요. 자, 흑창을 설치하여 빈민 구제에 힘썼다. 흑창 맞고요. 상수리 제도를 실시해서 지방 호족을 통합했다. 상수리 제도를 실시한 건 신라, 통일신라 시대고 그 상수리 제도를 계승한 게 기인 제도인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자, 3번 취민유를 내세워 세율을 10분의 1로 했다. 맞고 4번 태봉의 관제를 중심으로 신라와 중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통치제도를 마련했다. 앞에서 설명한 거죠. 자, 태봉이 후고구려니까 후고구려 그리고 뭐 신라, 중국 이런 나라들의 제도들을 합쳐서 이성육부 체제를 정비하게 된 거죠. 정답은 2번. 자, 3번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토가 황제를 협박하여 강제로 체결한 이 조약 때문에 조선은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다. 자, 조선이 보호국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무슨 조약? 을사늑약, 을사조약이죠.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 자, 그 다음에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의 이름으로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었다. 한일병합조약은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일제시대가 된 거죠. 한일병합조약은 1910년 8월이에요. 한일병합은 일제시대가 된 시기죠. 자, 그래서 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1번부터 봅시다. 대한매일신보가 창간되었고 자, 여러분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 베델이 만들었죠? 1904년에서 10년까지. 자, 그 다음에 경부선 철도가 부설되었다. 경부선 철도가 개통된 건 1905년 1월이에요. 그래서 을사늑약 이전. 네, 그러므로 정답은 1번. 옳지 않은 거니까. 자, 2번.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자, 이토 히로부미 사살은 안중근의 의거죠. 1909년 10월. 1909년 10월 26일이죠. 11.6. 자, 그 다음에 신돌석은 강원도 태백산 일대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자, 신돌석은 무슨 의병의 의병장? 을사의병의 의병장. 물론 나중에 이제 정미의병 의병장이기도 하지만 을사의병 의병장이고 을사의병은 1905년 말부터겠죠? 왜냐하면 11월에 을사늑약이니까 그 뒤에. 그래서 우리는 을사의병이라고 배우지만 실제로는 을사병오의병이라고도 해요. 1906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1906년이 병오년이거든요. 을사병오의병이라고 하죠. 올해가 무슨 해죠? 아무도 모르지? 그래, 나도 몰라. 기억이 안 나네. 올해 다음에 내년이 우리가 막 이런 데 나오는 그런 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은 그런 해는 뭐 그러면 무슨 100주년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나중에 하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러면은 신돌석은 가에 들어가겠죠? 을사늑약 다음이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금주 금연을 강조하는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그럼 딱 들어가네. 요 사이.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지도에 표시된 시기별 국경선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시기별 국경선이니까 A부터 한번 볼까요? 자, A는 삼국 통일했을 때의 국경선이에요. 그래서 통일신라의 국경선이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을 때의 국경선이어서 대동강에서 원산만. 자, B는 고려 태조. 앞에서 우리가 태조 왕건이 북진 정책을 실시하면서 영토를 넓혔다고 했죠? 청천강에서 영흥까지. 자, C는 천리장성을 축조했을 때. 자, 그러니까 뭐 서희의 외교 단판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영토를 좀 넓혔죠. 압록강 입구까지 영토가 늘 넓어진 거고, 천리장성은 압록강에서부터 도련포까지. 자, 그리고 D가 공민왕의 시기, 공민왕 시기에 자, 이때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고 나서 이제 그 주변의 영토까지 확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민왕,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아니지만 공민왕.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여러분 거기 표시가 되어 있는 사군육진 설치해서 세종 때.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요. 조선 세종 때. 자, 압록강에서부터 두만강으로 연결되는 지금 현재의 국경선까지도 이제 거기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여기 이제 A, B, C, D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1번. 신라가 삼국 통일했을 때의 국경선으로 청천강에서 영흥만이다? 아니죠. 대동강에서 원산만이어야 되지. 1번 틀렸고, 2번. 공민왕 때 쌍성 총관부를 탈환했을 때의 국경선이다? B 아니고 D. 자, 고려가 거란을 물리치고 천리장성을 축조했을 때의 국경선이다? 압록강에서 도련포? 맞아요. 그래서 여기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고려 태조 때 북진정책을 실시해서 확보한 국경선은 청천강에서 영흥만? B. D 아니고 B.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국경선도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 시기에 발생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이자겸의 난이 제가 연도만 써볼게요. 이자겸의 난은 1126년 인종. 자, 그 다음에 무신정변, 아니 가가 있고, 그 다음에 무신정변은 1170년 의종. 이것만 하면 되겠네. 그쵸? 1126년에서 1170년 요 사이에 들어가면 되고요. 자, 우리가 요 가는 제시문을 보지 않아도 묘청의 난이 있고, 자, 여기다 써볼까요? 대화궁 건립 1128년. 그 다음에 묘청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묘청의 난 1135년. 그 다음에 삼국사기 편찬 1145년. 요게 다 요 시기에 들어가죠. 인종, 전부 다 인종.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까요? 노비환관법과 과거제도가 실시되었다. 자, 노비환관법과 과거제도는 광종은 10세기죠. 900년대. 자, 그 다음에 니은 틀렸고 당연히. 자, 풍수지리서를 내세워 서경천도운동이 일어났다. 자, 서경천도운동이 묘청의 난이잖아요. 결국에는 묘청의 난으로 이제 끝나게 되니까. 그래서 니은 맞고, 최고 집정부로 교정도감이 설치되었다. 교정도감을 설치한 건 누구? 최충원이죠. 그래서 1209년에 교정도감이 설치가 돼요.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서경에 대화궁을 건립하였다. 리을. 왕의 명령을 받아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저술하였다. 미음.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2번. 자, 그래서 고려시대에 있었던 사건 살펴봤고요. 자, 6번. 다음은 조선 초기에 편찬된 역사에서 서문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자, 범례는 사마천의 사기를 본받았으며, 자, 범례는 사마천의 사기를 본받았다. 기전체다라는 뜻이죠. 사마천의 사기가 기전체로 쓰여진 첫 번째 책이에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책은 아니고 중국에서. 그래서 이 책은 기전체 사서구나. 자, 그러면 기전체로 쓰여졌다는 건 본기세가 지표 열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자, 거기 다시 읽어볼게요. 제시문은. 자, 대의는 모두 성상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본기를 피하여 세가로 한 것은 명분의 무검을 보이려 한 까닭이며, 자, 본기가 없고 왕조사가 원래는 본기에 있어야 되는데 왕조사를 세가로 했다. 왜? 우리는 지금 중국을 섬기고 있고 성리학적 명분론에 따라서.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그 대국이 있고 우리는 그 대국의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우리의 왕조를 본기에 집어넣겠냐. 우리 역사는 세 가지. 이러면서 표현했다. 이거는 뭐를 반영한 거예요? 성리학적 명분론을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에 쓰여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위신을 열전에 떨어뜨린 것은 외람되이 찬탈한 죄를 엄히 벌하려 한 까닭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폐가 입진하고 또 쭉 이어지는 거죠. 우왕과 창왕을 뭐라고 본 거예요? 정식 왕이 아니다. 위신은 가짜 왕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야. 신돈의 자식이야.
우왕, 창왕은 신우, 신창, 왕우, 왕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왕조에 원래 넣어야 되지. 그런데 열전에 우왕과 창왕을 열전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 어떤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나머지 뭐 충성스럽거나 아첨하거나 정직하거나 사악한 것을 구분하였다 뭐 등등등 나머지 읽어보시고, 자, 기전체로 쓰여진 책이면서 그러면은 고려의 역사를 자주적 입장에서 재정리했다. 고려라는 나라를 고려국사라고 하는 정도전이 조선 초에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고려를 막 폄하해서 쓴 거고, 이번에는 고려라는 나라의 역사를 좀 제대로 쓰면서 자주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기전체로 쓴 책이면서 그런데도 세가는 봉기는 없고 우왕과 창은 열전에로 뺐고 이런 게 특징이에요 지금. 자, 이 책은 뭐냐? 고려사라고 하는 책이고, 자, 고려사가 아까 어느 왕 때 완성됐다? 문종 때. 그렇지. 문종 때 완성됐다. 그쵸. 그래서 이 책은 기전체 사서고, 자, 조선 초에 쓰여진 책 중에 기전체 사서는 이게 대표적이에요. 사실은 기전체가 나왔어?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에 관한 얘기를 막 썼구나. 그러면은 고려사지. 이렇게 바로 찾을 수도 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번 고려 국사를 개편해서 저술한 기전체 사서이다. 맞아요. 그러면 고려 국사 다시 한번 체크. 고려 국사는 누가 쓴 거라고요? 정도전. 정도전이 고려를 이제 조선이 딱 되면서 고려에 관한 역사를 정리한 건데, 그러면 조선 초에 고려를 썼으면 고려가 어땠다? 엉망이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선 세운 거 아니야. 이렇게 정당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좀 폄하를 많이 했었는데, 야, 그래도 고려가 또 그런 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다시 정리했다. 그게 바로 고려사다. 이런 내용이죠. 1번 맞아요. 2번 최초의 통사로 단군조선에서 고려 말까지를 저술하였다. 동국통감. 최초의 통사라며 동국통감이죠. 동국통감은 성종때, 서거정 등이 편찬한 책으로 최초의 편년체 통사이면서, 자, 이건 우리가 아까 앞에 문제에서 나왔었죠. 훈구, 사림, 그리고 국왕의 사론, 의견을 다 집어넣었다 라고 하면 동국통감이구나 이렇게 떠올릴 수도 있어요. 자, 3번 기자가 우리 민족을 교화하였다고 해서 공자와 같은 성인으로 추앙했다. 그럼 이거는 기자를 강조한 기자실기 같은 책들이 있겠고, 자, 그러면 기자를 강조한 책들은 주로 언제 쓰여지죠? 16세기 이후에. 그쵸? 사림이 정권을 찾은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이가 쓴 건데 이 책은 16세기에 쓰여진 책이고요. 4번 삼국의 멸망까지를 다룬 편년체 사서이다. 단군조선에서부터 삼국까지만 다뤘기 때문에 삼국사 저료. 자, 그러면 삼국사 저료는 성종 때. 자, 고려사 저료. 어느 왕 때? 문종 때. 그쵸? 그 다음에 삼국사 저료, 동국통감은 성종 때. 알겠죠? 그래서 역사책도 한번 시기도 확인해 보세요. 정답은 1번. 자, 7번. 다음 통일정책과 관련된 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부터 1972년 통일 3대 원칙이 발표되었다. 자, 통일의 3대 원칙을 발표했다고 했으니까 7사남북 공동성명. 7사남북 공동성명이고요. 박정희 정부 때. 자, 그러면 이때 발표된 통일 원칙 3개 뭐?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 자, 두 번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여기는 뭐 나와 있네요.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같은 경우는 내용이 뭐 호혜 평등, 체제 인정, 뭐 상호 불가침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자, 2000년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건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거죠. 2000년에 김대중 정부 때.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자, 1번. 이후에 남북의 독재체제가 강화되었다.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에 남북의 독재체제가 강화됐는데, 남북은 남은 유신체제. 그 다음에 북은 북대로
사회주의 헌법이란 게 통과가 돼요. 그래서 여기선 김일성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독재 강화.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냐면 사실은 막 정말 통일이 될 것 같은 막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막 웅성웅성했어. 막 활기찬 막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아, 통일이 되겠구나.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그랬어요, 분위기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다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독재 체제를 강화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72년이고 73년에 발표된 게 뭐라고 했었죠? 6.23 선언. 그래서 6.23 선언이 73년에 발표되면서 대화 단절. 대화가 끊어졌죠. 자, 그 다음에 7.4남북 공동성명하면은 또 이런 제시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에 갔다 왔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면 박정희 정부니까, 아, 7.4남북 공동성명이구나.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맞는 거죠? 네. 1번이 맞죠? 자, 2번. 남북조절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남북조절위원회는 가. 그 다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채택되었다. 고위급 회담은 기본합의서와 관련이 있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관련이 있으니까 나. 그 다음에 이후에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최초로 이루어졌다. 이거 그냥 연도만 체크하면 되죠. 이산가족 최초는 1985년 전두환 정부. 그렇지. 정답은 1번. 자, 다음 비석이 건립된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기억부터 울진봉평 신라비 어느 왕 때? 네, 버풍왕 때. 버풍왕의 6세기 전반기죠. 그래서 한 뭐 524년 정도? 연도 같은 건 그냥 의미 없어요. 그냥 쓰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니은 점재현 신사비. 가 헷갈렸겠지. 나머지는 알아도 얘는 뭐니? 점재현 신사비는 뭐니? 점재현 신사비는 우리나라 한반도의 최초 비석이에요. 아, 최초가 아니라 최고. 네, 지금 나와 있는 비석 중에서 한반도 최고, 가장 오래된. 그래서 낭랑의 비석이, 낭랑군 할 때 그 낭랑의 비석이에요. 그리고 서기 85년. 그러니까 옛날 비석이죠. 낭랑의 비석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 능비. 이거는 뭐 장수왕 때. 장수왕이 왕 되자마자 아버지 비석부터 세운 거잖아요. 414년에. 그러니까 5세기 초. 자, 그 다음에 리을 포항중성리비. 네, 요거는 지증왕. 그래서 아마도 한 501년쯤으로 추측하는데 포항중성리비는 지증왕이냐 눌지왕이냐 사실 뭐 물음표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도 좀 늦은 걸로 본다면 지증왕 때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 포항중성리비는 또 의미가 있잖아요. 현존 신라 최고. 현존 신라에서 최고. 요 낭랑 점재현 신사비 같은 경우는 한반도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최고. 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그럼 순서대로 하면은 이 점재현 신사비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 와야 돼? 장수왕? 그 다음에 지증왕, 버풍왕 이렇게 와야 되겠네? 그쵸?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맞지?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이해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9번 볼게요. 자, 조선시대 사화와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연산구 때는 김종직의 조의제문과 관련한 사화가 일어났다. 자, 연산구 때 무슨 사화? 무오사화. 이거 무오사화죠.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제자인 김일손이 사초에 실었다가 이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 자, 그럼 개인적인 문집을 사초에 실을 수도 있습니까? 있어요. 네, 개인적 문집을 사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사초에 실을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원래 사초는 왕이 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연산군이 이걸 본 거죠. 조의제문을 본 거지. 그래서 사초를 봤다고 보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사초의 일부를 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초를 봤던 왕은 연산군이죠. 가지가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가지가지 한다. 참 연산군 가지가지 해.
자, 그래서 무오사와. 자, 2번 중종 때 남곤, 심정 등이 조광조를 제거하기 위해 기묘사화를 일으켰다. 자, 남곤, 심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왕 때? 중종 때. 그 다음에 조광조의 개혁 정치 때문에 일어난 사화가 무슨 사화? 기묘사화. 그게 중요한 거지. 남곤, 심정은 뭐 여러분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바로 기묘사화. 중종 때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자, 3번 심의겸 등의 기성사림은 서인. 그쵸? 자, 척신정치의 잔재청산과 이조전랑의 임명 문제가 원인이 돼서 결국에는 붕당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붕당이 처음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죠. 자, 동인은 신진사림, 그리고 서인은 기성사림, 그리고 동인은 김효원 계열, 여기는 심의겸 쪽 사람들이고, 자, 그 다음에 동인은 자, 이황, 조식, 서경덕의 문인들, 그리고 이이, 성혼의 문인들. 이렇게 나눠지죠. 동인, 서인.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묘원, 심의겸. 자,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죠. 두 개가 바뀌어야 되고. 자,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계기로 동인이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나누어졌다. 자,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 계기가 돼서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자,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자, 다음과 관련 있는 왕의 재위기에 편찬된 서적을 모두 고르면 세손 때의 학문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치통과 도통을 겸비한, 그러니까 통치와 도덕적인 것을 다 겸비한 그런 훌륭한 군주다라고 하면서 군사의 입장에서 스스로 만천명을 주인홍을 자처하면서 신하들을 양성하고 재교육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다. 여기서 군사라고 하는 한자를 보시면 임금 군자의 그 스승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임금이자 스승이야. 그러면서 신하들을 교육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신하들을 교육시켰던 정조의 정책은 뭐지? 초계문신제. 그래서 여기 초계문신제를 설명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모르더라도 그냥 우리는 만천명월 주인 옹 하면 누구예요? 옹이 누구야? 정조. 만천명월 주인 옹. 옹이 노인이란 뜻이잖아요. 그게 나야. 나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야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만천명월 주인 옹 이 노인이야. 정조. 정조구나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정조 시기에 편찬된 서적을 골라라. 우리가 맨날 영정조 시기에 편찬된 서적을 골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서적을 고르는 문제, 기억부터 봅시다. 자, 훈민정음 문해는 누가 썼냐면 신경준의 훈민정음 문해. 우리가 이거 지난주에 문제 풀 때 유희의 지지난주인가? 유희의 업문지, 이의봉의 고금성님, 신경준의 훈민정음 문해. 요거 다 조선 후기에 국어와 관련된 책들이다. 훈민정음 문해, 업문지, 고금성님 이런 책들이 나왔어서 그 설명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최소한 저자와 저서 정도는 알아둬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바로 신경준의 훈민정음 문해 영조. 신경준의 활동이 주로 영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경준 여지도서. 우리가 영조에 저서 할 때 여지도서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지리책, 지도책 말하자면. 그것도 영조 때. 그래서 영조의 편찬 보면은 여지도서도 나와요. 금방 여러분이 신경준의 훈민정음 문해를 할 때는 여러분 눈빛이 어땠냐면 그거 알아. 근데 제가 금방 여지도서 하니까 그건 뭐지? 여러분 눈빛이. 어쨌든 그거야. 영조 때 책이야. 자, 그 다음에 동문이고. 요거는 정조. 정조 때 외교 사례집. 자, 그 다음에 속병장도설. 여러분 이렇게 속대전, 속오래의 속병장도설 나오면 영조. 그쵸, 영조죠. 자, 그 다음에 무해도부 통지.
정조, 무예도 통지는 무술 교본인데 그림으로 된 교본이라고 했고 사도세자가 만들었던 것에다가 플러스 해서 정조 때 다시 편찬한 거 무예도 통지. 자, 그 다음에 만기오람. 자, 만기오람 나오면 무조건 순조라고 했어요. 이거는 순조가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너 뭐 정치나 이런 거 잘 모르지. 그러면서 순조에 뭐라고 할까요? 순조를 좀 공부시키고 순조 때 왕에게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편찬한 책이에요. 그래서 만기오람은 그냥 무조건 순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구전요? 지구전요는 누구 책인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언제 만들어졌냐라기보다는 최한기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죠. 자, 그래서 최한기의 지구전요라는 책이 있고 철종 때. 자, 그래서 정조, 니은, 리을 네, 두 개밖에 없네. 니은, 리을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했던 의병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우선 신복을 경성에 잠입시켜 각국 영사관을 방문케 하고 통문을 보내니 그 내용이 대강 다음과 같다. 일본은 불의를 성토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마땅히 개선토록 하라. 그리고 의병은 순수한 애국단체이니 열강도 이를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하며 또한 정의와 인도를 주장하는 귀국의 응원을 바란다. 자, 지금 정미의병의 의병장이 즉 이인영이 이렇게 각국 영사관에 서신을 돌려서 사람을 보내고 서신을 돌려서 뭐라고 했냐면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즉 정미의병에서의 외교활동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정미의병에서의 외교활동,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자, 그럼 정미의병이면 1907년이죠? 뭐 한 10월, 11월쯤. 자, 그래서 1907년. 자, 그럼 정미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돌석 등 평민의병장이 처음 등장하였다. 을사.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을미. 해상군인의 합류로 전투력이 크게 증가해서 전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정미. 그래서 3번이 정미의병. 자, 그 다음에 국왕의 해산 권고 조칙을 수용하여 대부분 해산하였다. 이것도 을미. 을미의병 물어볼 때 되게 많이 나오는 제시문이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정답은 3번. 12번 볼게요.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자, 여기다 씁시다. 나라 이름을 원래는 사로 그리고 뭐 사라 뭐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러다가 나라 이름을 신라로 왕의 명칭을 왕으로 지증왕이죠. 지증왕. 자, 그 다음에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불교 교단을 정비해서 사상적인 통합을 도모하였다. 지능. 그래서 여기서는 지증왕과 진흥왕의 업적을 찾아라. 그러면 뭐 우리는 안 봐도 그럼 지증왕과 진흥왕 사이에 법흥왕이 들어가겠네? 대체적으로 법흥왕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1번. 건복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여러분, 건복 연호 사용. 진평. 앞에서 우리 연호 한번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선덕여왕 연호. 인평. 그 다음에 진덕여왕 연호. 태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육촌을 육부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였다. 육촌을 육부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했다. 이건 이제 다스리기 편하게 부족적 성격을 행정적 성격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소지. 자, 고구려에서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했어. 똑같은 일이 있었죠. 고구려에서. 그건 어느 왕이지? 고국천왕. 맞아요. 그건 고국천왕. 신라에서는 육부를 행정적 육부로 개편한 거야. 요거는 소지. 5세기 소지왕. 자, 그 다음에 골품제도를 정비하고 불교를 공인하였다. 이게 법흥왕이겠죠. 자, 4번 유학교육을 위해서 국학을 설립하였다. 신문왕.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3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리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여 일물인 것 같지만 다른 점은 리는 형체가 없고 기는 형체가 있으며 기는 작용이 없고 기는 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리는 없고 기는 있고. 자, 우주 만물의 근원은 기에 있으며 모든 현상은 기가 움직이는 데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리는 이러한 기의 작용에 내재하는 보편적 원리에 지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이제 이와 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딱 보고 기를 강조했는지 리를 강조했는지 이걸 확인하시면 돼요. 즉 스스로 발현되고 스스로 나타나고 스스로 움직이는 게 뭔지, 즉 더 좀 주체적인 성향을 가진 게 기냐 리냐에 따라서 주리론이냐 주기론이냐가 나눠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뭐가 주체적이라고? 기. 우주 만물의 근본 기라며, 그리고 그거의 원리는 리일 뿐이다.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기를 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기발이승설인 거예요. 기발이승 일도설. 그리고 주기론의 선구자, 아니 주기론의 집대성. 그럼 누구?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이의 학설만 적어볼게요. 이론만. 자, 이는 이통기국론, 그 다음에 이기이론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사회경장론, 자, 이런 걸 제시한 게 그래서 이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우리가 안 적어볼 수가 없다. 져서. 자, 성학, 지뷰, 동호, 문답, 만원, 봉사, 경몽, 요결, 기자, 실기 등등등등. 이런 게 성학지뷰, 동호문답, 만원봉사, 경몽요결, 기자실기. 자, 그러면 1번 군주가 성학을 따르는 것을 주장하는 성학 10도를 저술했다. 10도는 이황. 네. 자, 이황이 10도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 경몽요결을 저술하였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성혼, 송익필, 김장생 등에게 계승되었다. 이게 바로 기후학파인 거예요. 서인, 기후학파. 자, 그 다음에 리는 보편적이고 기는 국한성을 가진다는 이통기국론을 주장하였다. 맞죠? 그래서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자, 미주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자칭, 평장인, 반성, 사유, 관선생, 주원수 등이 10만여 명이나 되는 무리를 끌고 압록강을 건너 삭주를 노략질했다. 왕이 복주에 도착하여 정세훈을 총병관으로 삼아 교서를 내려 파견하였다. 자, 일단 누가 쳐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로 넘어왔냐? 압록강으로 넘어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압록강 건너서 왔다는 건 어디서 왔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 세력이 쳐들어왔는데, 자, 왕이 피난을 갔다는 거야. 어디로? 복주로 피난 갔어. 그리고 총대장을 누구로 세웠어? 정세훈.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압록강 건너서 중국에서 쳐들어왔지, 홍건적이 쳐들어왔지. 그리고 2차 침입이에요. 그러자 공민왕이 복주로 피난을 갔지. 복주는 안동이에요. 자, 그리고 정세훈을 총병관으로 삼았다. 아, 공민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뭘 보고 알았어? 복주 피난, 그리고 정세훈, 이런 표현 등을 통해서 공민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공민왕에 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성종, 사리번을 설치하고 왕명출납을 담당하게 했다. 충선, 신진사대부의 진출을 억제하던 정방을 폐지했다. 정방 폐지는 충선왕도 정방을 폐지하고 사리먼을 설치했고, 그쵸? 그리고 공민왕 때도 정방을 폐지했고, 그래서 요거는 뭐 두루두루 맞는 설명이긴 한데, 특히 신진사대부들을 등용했다라는 건 인사권을 국왕이 장악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번이 공민왕이 되겠죠. 자, 4번 거란과 여진의 침략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천리장성은 덕종에서부터
때부터 정종 때까지. 이거 사실 뭐 굳이 왕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천리장성은 뭐 언제 세웠어? 거란 침입 후에. 그쵸?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15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청의 사신으로 왕래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임하경륜을 저술하였다. 그는 기술혁신과 문벌제도 철폐 등 부국강병의 근본이라고 했다. 자, 이 사람은 누구? 홍대용, 임하경륜, 의산문답, 주회수용, 담원서 등등을 썼죠. 자, 특히 홍대용이 주장한 것 중에 지전설, 무한우주론 이런 거를 제시하기도 하죠. 자, 그럼 1번 중화사상에 대해 비판적인 이해에 기여했다. 왜냐하면 자, 지전설이라든가 무한우주론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성리학적 명분론에서 탈피하기 위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성리학적 명분론이라는 게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 즉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성리학적 명분론이고, 그런데 지구가 돌지. 그럼 세상의 중심은 어디예요? 중국이 아니야? 없어. 다 돌아가면서는 지가 다 각자가 중심인 거지. 즉 그런 식으로 지구가 움직이면 세상의 중심 중국 아니지. 그게 바로 성리학적 명분론이지. 여기서 탈피하기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전설이나 무한우주론을 제시했다는 건 성리학적, 즉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난 거다. 그리고 그거에 기여한 게 누구냐? 홍대용. 이렇게 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1번? 맞네. 1번이네. 1번이 정답. 자, 그러면 나머지 제시문 보도록 할게요. 자, 동국지리지에서 사만의 위치를 치밀하게 고증하였다. 동국지리지,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자, 동국지리지는 역사지리지의 대표적인 책으로 한백겸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실학의 선구자. 실학의 선구자, 이수강의 지복유설,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거기서 나왔었어. 한백겸은 어디서 봤지? 거기서 봤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홍소초에서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자, 관홍소초는 박지원의 저서고 토지 소유의 상한선 한전론. 아시죠? 이익의 한전론이랑 다른 한전론인 거. 자, 그 다음에 4번 체질에 따라 처방을 달리해야 된다는 사상의설을 성립했다. 자, 요런 이론을 사상의설이라고 하고 이재마의 책이 동의수세보원이란 책이에요. 여기서 사상의설을 제시했죠. 그 있잖아요.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그거. 자, 정답은 1번. 1번. 자, 16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조선의 민족 독립을 보장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의해서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자, 2번 미국과 소련 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3번 토지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며 등등등.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일단 첫 번째에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에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찬성하죠. 왜냐면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따라서 우린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찬성.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지금 결렬된 거예요.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를 빨리 다시 해라. 이런 얘기. 속개를 요청한다라는 거. 빨리 다시 할 것을 요청한다.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다 찬성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토지개혁에서 여러분 좌익, 북한, 무상몰수, 무상분배야. 다 뺏어서 다 나눠줘. 요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이제 남한 우익 세력은 뭘 주장해? 유상, 매수, 매입, 유상, 분배. 쉽게 말하면 돈 주고 사고 돈 받고 팔고 요걸 주장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익과 좌익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여기는 지금 다 섞어놓은 거잖아. 여기는 지금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그냥 이거는 딱 이거 나오면 이거 나오면 좌우 합작 7원칙이. 어떻게 알았어? 이상한 토지개혁 원칙 때문에 우리가 좌우합작 7원칙이구나 알 수 있었고, 자 그러면 좌우합작 7원칙은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졌고 1946년 7월에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지죠. 좌우합작위원회를 주도한 건 누구?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한 건 누구? 여운형 김규식. 그렇죠. 여운형 김규식이고, 좌우합작 7원칙은 1946년 10월에 발표가 된 거고요. 만약에 좌우합작 운동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뭐냐?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발표했지. 정읍 발언에서는 남한만의 정부 수립을 주장했죠. 그랬더니 뭔 소리야? 그러면서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좌우합작 운동의 배경이 뭐냐?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한 반응을 볼게요. 한국 독립당, 김구의 한국 독립당은 찬성을 했지만 참여하지는 않았고요.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고 해서 이제 이승만의 단체가 있죠. 이승만은 조건부 찬성이에요. 그런데 조건부 찬성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이승만이 원하는 건 남한만의 정부인데 남한만의 정부를 세워주면 나는 찬성. 근데 좌우합작이라는 게 둘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정부를 세우자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반대. 자, 극우 보수 세력이죠. 한국민주당은 반대, 극좌 조선공산당은 반대. 그래서 우와 좌는 반대. 그리고 이승만은 찬성, 이승만은 반대, 김구는 찬성. 요게 이제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자, 미군정, 여기다 하나 더. 미군정은 당연히 찬성, 지지. 찬성하고 지원하고. 미군정의 반응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1번. 자, 미군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되었다. 맞아요. 자, 중도 좌파인 여운형과 중도 우파인 김규식이 주도하였다. 맞고. 미군정 우익 좌익의 세력들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실패했다? 네, 실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운형이 또 암살당했죠. 47년 7월에 여운형이 또 암살당했잖아. 그러니까 뭐 당연히 실패지. 자, 그다음에 4번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은 누구? 김구. 한국독립당. 김구는 토지개혁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반대했다. 아니고 찬성. 여기서는 한국민주당이라고 바꾸면 맞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7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윤세주 진광화는 조선의용대 허북지대 소속으로 중국군과 연합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했으며 일본의 대대적인 공격에 맞서 타이양산 반소탕전에서 큰 공을 세웠다. 자, 원래 조선의용대가 있었지. 1938년에. 그런데 조선의용대가 화북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하고, 이게 나중에 이 지역에 있었던 화북청년연합회 이런 단체와 연합을 해서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돼요. 1942년에. 그리고 이 조선의용군은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에서 중국군과 연합을 하게 돼요. 중국의 팔로군과 연합을 하게 되죠. 자, 호가장 전투는 41년이고 반소탕전은 42년이라고 제가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호가장 전투 같은 경우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였을 때 싸운 거고, 그 다음에 조선의용군으로 바뀐 다음에는 반소탕전인데, 시험에 이걸 구분해서 물어보진 않아요. 이렇게까지 어차피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 전투를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한 거야, 조선의용군이 한 거야, 이렇게 안 물어봐요. 여러분은 그냥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조선의용군이 한 거야, 이렇게 정리해 두셔도 괜찮다. 왜냐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반소탕전이라는 게 소탕에 반대하면서 싸운 거거든요. 그래서 금방 우리가 타이양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태항산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 하면은
태항산에서 싸웠다. 또는 태항산 전투라고 하기도 하는 게 바로 이. 그리고 여기 나오는 윤세주가 우리 어디서 이름을 들어봤냐면 윤세주는 김원봉과 함께 의열단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원봉은 이제 노선을 달리해서 여기는 이제 좌익 쪽으로 간 거지.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윤세주가 이 윤세주고 이 북한에서는 이 윤세주를 윤세주 장군 해가지고 기념비도 딱 세워놓고 무덤도 크게 잘 만들어 놓고 굉장히 좀 추앙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중국에서는 또 나름대로 이런 항일전에 참여했던 중요한 인물로 여기기도 하죠. 자, 어쨌든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조선의용군? 조선의용군. 자, 그러면 1번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의 군사조직이었다?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죠. 자, 두 번째 일부가 한국군에 합류했다. 조선의용대. 그 다음에 중국 관내 최초 한인 무장 부대였다. 조선의용대. 자, 4번 중국 내전에 참전했다가 이후 북한 인민군으로 합류했다. 네, 왜냐면 요 조선의용군은 조선 독립동맹 산하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조선독립동맹이라는 단체가 이 사람들을 바탕으로 화북지방에 만들어진 당, 그리고 그 당 밑에 군대가 조선의용군.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좌익이겠지? 화북지방이니까. 그럼 해방되고 어디로 갔겠어? 북한으로. 북한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군대니까 어디에 편입됐겠어? 인민군. 북한 인민군에. 맞아요. 그랬어. 그래서 인민군으로 편입됐구나. 그거 말하는 거죠. 자,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18번 봅시다. 밑줄 친 이 지역과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제 지역사 봅시다. 자, 현재 일본 도다이사 쇼소인에 보관되어 있는 이 문서는 당나무로 만든 종이 2장으로 돼 있죠. 이 문서에서는 신라 5경 가운데 하나가 자리 잡았던 이 지역에 관한 속한 어느 촌과 이에 근접한 현해에 속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해점촌, 사라지촌 등의 인구와 논밭 규모 등 경제적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자, 일단 이 문서는 민정문서. 자, 그러면 민정문서는 서원경 부근의 촌락에 관한 기록이죠. 그럼 여기서 말한 서원경은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서원경은 어디? 청주. 그러면 오소경은 어디예요?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강경, 오소경? 그럼 북원경은? 원주. 중원경은? 중원 고구려비니까 충주. 서원경은? 청주. 남원경은? 남원. 금강경은? 금강경은? 김해. 금강가요. 금강가요 떠올리시면 돼요. 김해. 경주는 금성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요거 하나만 체크해 볼까요? 왜 궁예가 원래 누구의 신하였어? 양길. 그 양길의 근거지가 원주였어요. 근데 그 원주가 북원경이었죠. 자, 그 다음에 충주는 뭐 중원 고구려비니까 다 알죠? 패스. 그 다음에 서원경은 청주. 그리고 남원경, 금강경 뭐 빼고. 그래서 여기는 뭐 요 정도가 지시문으로 가끔, 아주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자, 신라 말기 양길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다? 이거 어디야? 원주. 북원경이니까. 이게 원주. 자, 2번. 고려 말기 흥덕사에서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되었다. 직지심체 요절은 청주 흥덕사. 직지심체 요절은 청주 흥덕사. 가끔 이제 이런 사찰들을 물어볼 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익산 미륵사, 부여 정림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경주 황룡사 이런 식으로 할 때, 또는 뭐 김제 금산사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지역을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절을 물어볼 때 그때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이 됐다. 직지심체 요절은
세계에서 최고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이죠. 기억나죠, 여러분? 1377년이니까 우왕 때 시기까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어쨌든 정답은 2번 청주. 3번 고려 말 최영의 홍산대첩이 이루어진 곳이다. 홍산대첩은 부여예요, 부여. 그럼 황산대첩은 어디? 남원. 남원운봉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원운봉. 남원. 자, 부여는 홍산, 남원은 황산. 자, 그 다음에 4번 고구려 장수왕이 중원고구려를 건립한 거는 충주. 그쵸? 정답은 2번 청주 응덕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청주 응덕사. 자, 19번 정답은 2번이었고요. 19번. 자, 가 왕의 제위식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각간 우덕과 이찬 탐지 등이 맞서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했다. 신주 김무력이 주의 군사를 끌고 나가 교전했는데 비장인 3년 상군의 고관도도가 급히 쳐서 가를 죽였다. 자, 그러면 19번에 누구? 백제성왕. 자, 백제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죠. 관산성 전투가 554년에 있었죠. 자, 성왕은 한강유역을 일시 회복했었죠. 써볼까요? 한강유역 일시 회복. 하지만 진흥왕의 배신으로 결국에는 다 뺏기고 죽고,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을 남부여, 그리고 사비천도. 자, 그리고 일본의 불교를 전파하기도 하죠. 노리사치계를 보내서 노리사치계로 하여금 일본의 불교 전파. 자, 그 다음에 22부. 중앙에는 이게 체제정비인데 중앙은 22부, 지방은 오부오방 체제로 정비를 하기도 해요. 요게 다 성왕. 자, 그러면 1번 나제동맹을 체결했다. 나제동맹은 일단 433년 백제 비유왕, 신라 눌지왕, 비눌 사이에 나제동맹. 자, 그 다음에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무령, 우리 뭐 너무 잘 알지. 무령왕이죠. 자, 3번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다. 신라 진흥왕. 자, 국호를 남부로 바꿨다. 남부여. 여기 있네. 국호 남부여. 정답은 4번. 국호 남부여. 사비천도 성왕이죠. 자, 그래서 4번 체크하시면 되고, 자, 20번 볼게요. 조선의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 신분의 대부분은 조세, 공납, 부역 등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누구죠? 일단 양인이게 양천제로 나누면 양인인데, 실제로 여러분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대체적으로 농민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개 전문 기술이나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중인. 전문 기술이 있었다는 건 이제 기술직 중인이라는 거고, 행정 실무를 담당했으면 뭐 설이나 향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합치면 중인. 자, 그 다음에 재산으로 취급되었으므로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천민인데 대체적으로 노비. 천민이 아니라 노비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재산이라고 했으니까 노비. 자, 수군, 조례, 나장, 일수, 봉수꾼, 역졸, 조졸 등의 천역을 담당하였다. 이 사람들의 신분은 원래 양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는 일이 천하다 보니까 천민 취급을 받는 거지. 신분은 양인이야. 하지만 직업이 천한 직업이어서 천민 대우를 받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번.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양민이 과거 응시가 법적으로 금지? 아니죠. 당연히 허용. 1번 틀렸고, 2번. 직역을 세습하고 같은 신분 안에서 혼인했다. 그리고 관청 주변에서 거주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중인.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뭐 향리나 이런 사람들 다 직역이 세습되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부모 모두 이 신분이어야만 자녀도 이 신분이 되었다. 자,
부모 모두 다 이 신분이어야만 신분이 되는 게 아니고 한쪽만 신분이면 요거죠. 1, 1000, 즉 1000. 한 명만 천민이면 곧 천민이다. 그래서 1천즉천. 물론 나중에 뭐 노비 종부법, 종모법 이렇게 쭉 막 바뀌고 해서 나중에 영조 때 노비 종모법이 법제가 되긴 하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원칙은 1천즉천이 대체적으로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틀린 설명. 4번. 특수행정구역에 거주했다. 여러분 특수행정구역에 거주한 사람들은 향소부곡에 사는 사람들. 향소부곡. 그런데 향소부곡은 조선 초에 폐지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없다고 봐야 돼. 알겠지? 조선시대는 없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만약에 이런 제시문이 나왔다. 우리 한 제시문만 더 하고. 만약에 백정을 설명하면서 원래는 양인이었으나 점차 천민화되었다. 맞아요? 맞는 지문이야? 원래는 양인이었으나 점차 또는 뭐 16세기 이후에 천민화되었다. 맞아. 왜냐면 백정이라고 하는 건 원래 고려시대는 양인이었던 거 알죠? 그냥 일반 백성, 농민을 말하는 거니까 역사를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백정이 고려시대는 양인이었는데 이 고려시대의 양민으로 취급받던 백정을 고려의 양인. 그런데 여러분 화척, 양수척 알죠? 화척, 양수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려시대로 하면 도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막 떠돌아다니고 호적도 없고 그랬었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을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조선 한 세종 때쯤 돼요. 이때 정착을 시키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백정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도 백정에 포함을 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던 백정들은 기분이 안 좋지, 나쁘지. 그러면 여기에 같이 끼고 싶어? 싫지. 그래서 요 원래 백정이라는 칭호를 가진 원래 이제 구백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백정은 백성, 일반 백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요 신백정, 요 화척 진청 이 사람들은 신백정이라고 하면서 그냥 백정으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백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평민이었다가 농민이었다가 나중에 천민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게 이런 역사를 거치면서 바뀌어서 쉽게 말하면 조선 건국 때는 백정이 평민이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세종 이후로 넘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점차적으로 천민으로 취급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제시문을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조선시대 백정은 조선 초기에는 양인이었다가 점차 천민화되었다. 맞는 설명이에요. 그런 제시문이 나와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백정은 천민 이렇게 이제 암기만 하지 마시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바뀌어갔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6회까지 얼른 풀어봤지. 자, 우리 국가직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해서 국가직 이제 8회로 말하자면 4주로 국가직 대비 동형은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국가직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지방직 대비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하고 이제 시험 볼 때까지는 잠깐 쉬고 말하자면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언제 개강을 다시 할지는 일정을 아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 자, 오늘은 막 우리가 급하게 풀었죠. 아무튼 6회까지 풀었으니까 정리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